시청자 대통령 입장이 곧 정부 입장입니다. 이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자리였는데 왜 그렇게 끝낼 수 없는 상황이 됐을까요? 기자가 끈질기게 묻고 국방부가 답을 안 하고 이 그림 다들 그냥 신경전이라고 보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왜 똑같은 사안을 두고 대통령과 정부 합동조사단이 다른 결론에 도달한 것처럼 보이는 그림이 만들어졌을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작 답이 안 나온 마지막 질문, 전쟁기념관이 왜 그 시점에 자료를 내렸는지에 대한 질문은 왜 다음날 헤드라인에서 거의 안 보였을까요? 오늘 표면, 동기, 결과 세 층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끝에 가시면 이 신경전이 사실은 신경전이 아니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5월 27일 정부 합동조사단 발표, 그리고 11일 뒤인 6월 8일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그 사이 11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짚고 들어갑니다.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 거 결국 다 알게 된다잖아요. 근데 이번 거는 좀 다른 결입니다. 임금님 귀 얘기는 안 하고 옆에서 누가 무슨 모자를 썼냐만 따지는 그림이에요. 이건 단순한 기자와 국방부의 신경전이 아닙니다. 두 개의 분석층위가 충돌하는 것처럼 그려진 그런 그림의 문제입니다. 5월 27일 정부 합동조사단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브리핑에 섰고 국방부 라인의 유상정 국제정책차장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화물선 나무호를 타격한 건 이란제 누르 계열 대함 미사일이었다. 그리고 표적 공격이었다. 피해를 입힐 의도가 있었다. 표면에서는 대통령과 조사단의 결론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런데 동기층위로 내려가면 이 두 발언이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결과 층위로 가면 이 신경전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동안 누구의 어떤 질문이 묻혀가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선체 외판에 파공폭 약 5m, 깊이 약 7m, 두 발이 쐈고 한 발은 불발, 한 발은 폭발이었어요. 이게 5월 27일 발표의 핵심 데이터예요. 숫자를 일단 머릿속에 박아두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 신경전 하나가 끝나면 다음 국면에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다룰지 한국 외교의 중동 라인 전체가 영향을 받는 자리거든요. 자그마한 자리가 아닙니다. 먼저 두 발언의 타이밍부터 따져보겠습니다. 5월 27일에 조사단이 표적 공격, 피해 입힐 의도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6월 8일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의도가 아닌 건 확실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발언 사이에 10일 일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공개적으로 평가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건은 없었어요. 대통령 발언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요,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닌 것은 확실하다. 의도를 갖고 공격했으면 내가 했다고 선언을 했을 거다. 그리고 보통 미사일에 맞으면 침몰해야 하는데 살짝 터진 정도에 불과해서 좀 이상하다 이렇게 짚으셨어요. 동시에 이란산 미사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는 말씀도 같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대통령이 그게 이란제 미사일이었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화물선이 타격당했다는 점도, 피해가 있었다는 점도, 항의해야 한다는 점도 그대로 두셨습니다. 다만 그 한 발언에서 짚으신 건 의도, 그러니까 국가로서의 이란이 한국을 노리고 친 것이냐는 그 한층입니다. 그리고 같은 1주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대통령은 다른 사안도 같이 짚으셨어요. 북핵 문제에 대한 단기 협상 필요성, 이스라엘 인권 문제에 대한 공개 지적. 그러니까 그 자리는 호르무즈 한 사안만 다룬 자리가 아니라 한국 외교의 중동 북한 라인 전체에 대해 정리된 입장을 내놓는 자리였어요. 호르무즈 발언을 그 맥락에서 떼어내면 본래 의미보다 더 단편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날 국방부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이투데이 김서영 기자가 그 차이를 두고 질문을 시작합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판단과 대통령의 판단의 차이가 있는 건지, 국방부 입장은 변화가 없는 건지, 둘 사이에 분명한 인식 차이가 있는데 국방부는 어떤 입장인지,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는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보면 되는 건지, 이 추궁이 4-5번을 갑니다. 그리고 국방부 측은 한결같이 대통령 입장이 곧 정부 입장입니다. 대통령 발언을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만 답해요. 한번 보세요.
국방부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자리예요. 답을 하면 대통령을 평가하는 모양새고 답을 안 하면 회피하는 모양새고 한마디로 대답하면 지고 침묵해도 지는 자리에 앉혀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모양새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보면 결론은 분명해 보입니다. 대통령은 외교적 판단을 한 거고 조사단은 기술적 판단을 한 거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한 거고 그래서 결론이 달라 보이는 거다. 그러면 신경전도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두 발언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의 답이었던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왜 그 자리에서 국방부가 그렇게 답을 했을까요? 대통령 입장이 곧 정부 입장입니다. 이 한 줄로 끝낸 그 답에는 사실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정부 내 충돌이 없다는 신호이고 다른 하나는 합동조사단의 기술적 결론을 풀어서 다시 설명하지 않겠다는 선택이에요. 왜 풀어서 설명을 안 했을까요? 답이 안 된 게 아니라 답을 안 한 거거든요. 기자 입장에서 보면 이가 없는 게 한 달 전 본인들이 발표한 자료에 대해서 본인들이 추가 설명을 거부하는 그림이 됩니다. 자기가 쓴 보고서에 대해서 본인이 입을 다무는 거예요. 솔직히 어색한 자리죠. 그런데 이 어색함 사실 국방부의 잘못이 아닐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이 모양새는 한 달 전 발표 자체에서 이미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5월 27일 발표 자리에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메인 브리퍼로 서고 국방부는 배석한 그림이었습니다. 합동조사를 주도했던 게 국방부였는데 발표는 외교부가 한 거예요. 이게 그냥 순서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조사는 국방부 라인이 하고 그 결과를 외교 메시지로 옮기는 건 외교부와 청와대 라인이 한다는 그 분업의 구조가 그 자리에서 이미 설계되어 있었던 거예요. 조사 과정을 시간 순으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르무즈에서 5월 4일에 사건이 났고 27일에 발표가 났어요. 그 사이가 23일입니다. 합동조사단을 현지에 급파해서 1차 조사를 했고 15일에는 미상비행체 잔해를 국내로 들여와서 정밀 분석에 들어갔어요. 미국 측은 이란 공격 가능성을 일찍부터 제기했고 이란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들 소행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 사이에서 균형적 접근을 유지하다가 27일에 결론을 냈어요. 그런데 그 결론의 표현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란제 누르 계열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는 했지만 발사 플랫폼은 특정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같이 들어있어요. 호르무즈 해협 통제 주체가 이란 해군과 혁명 수비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전력 운용 범주 안에서 발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있다. 거기까지가 군의 표현이었어요. 발표 자체가 이미 이란 국가가 했다고 단정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6월 9일 국방부 브리핑실에 앉은 그 대변인은 본인이 답할 수 있는 층위에 있는 외교 판단에 대해 답을 강요받은 거예요. 그건 그 자리에서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본인 직급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그 답을 할 위치에 없는 자리에 앉혀진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다음 층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방부가 주도했습니다. 외교부, 국가정보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함께 들어갔어요. 그런데 핵심 기술 분석은 국방부 라인이에요. 미사일 잔해를 분석하고 이란제 누르 계열 대한 미사일로 식별하고 표적 공격으로 결론 내린 그 라인. 여기서 의도가 있었다는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술적 근거예요. 두 발을 쐈고 선체 하부에 정확한 지점을 맞췄다. 이게 우연한 유탄이 아니라 표적을 맞춘 거다. 거기까지가 기술 분석이 닿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표적 공격이라는 기술 결론과 국가로서의 이란이 한국을 의도적으로 타격하려 했는가? 이 두 질문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미사일이 정확한 좌표를 맞췄다는 건 발사자 라인에서의 표적 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발사자가 이란이라는 국가의 명령체계 어디까지 올라가는 결정이었는지 그리고 그 결정의 대상이 한국이었는지는 미사일 잔해에서 답이 나오지 않아요. 이건 외교 라인의 판단입니다. 대통령이 내가 했다고 선언했을 거다라는 근거를 든 건 국가 행위자 분석의 기본 문법이에요. 의도적 공격이라면 메시지 가치가 있고 메시지 가치가 있다면 책임 인정이 따라옵니다. 책임 인정이 없다는 건 메시지 자체가 의도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또 하나 미사일에 맞으면 침몰해야 하는데 살짝 터졌다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누르 계열은 사거리 약 120km, 중국 18배기 기반의 대함 미사일이에요. 군함을 격침시키도록 설계된 무기예요. 그런데 화물선이 그 수준의 타격을 받았는데 침몰하지 않았다. 두 발 중 한 발은 물발, 한 발은 폭발이 살짝 터진 정도. 그리고 누르의 전자기판은 20, 30년 전 생산된 것으로 추정됐다. 초기형 구형이었다. 이게 5월 27일 발표에 같이 들어있던 내용이에요. 이 변수가 의도된 저위력이었는지 노후 탄두의 불완전 작동이었는지 이게 핵심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한지 한 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또는 이란 추정 세력의 공격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최근 몇 년만 따져도 미사일과 드론 발사체 피격이 십수 건 근접 폭발이나 기뢰로 의심되는 경우가 또 몇 건, 그리고 직접 납포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란 정부는 혁명 수비대가 직접 배를 점령하고 선전 영상까지 만든 납포 사건 외에는 단 한 번도 본인들 소행이라고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미사일이든 드론이든 무엇이 어디로 갔든 우리가 안 했다는 게 이란의 일관된 응답이에요. 이게 무슨 패턴이냐 하면 이란은 메시지가 필요한 공격은 인정하고 메시지가 필요 없는 공격은 부정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한국 화물선을 친 미사일이 메시지가 있는 공격이었다면 적어도 어떤 채널에서든 신호가 나왔어야 합니다. 그게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의도된 메시지 공격이 아닐 가능성이 적어도 외교 라인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가능성으로 떠오릅니다. 대통령 발언이 짚은 게 바로 2층입니다. 그런데 주류 언론에서는 이 분석을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조사단과 다른 말했다. 이 헤드라인만 반복해요. 정작 두 발 중 한 발이 불발이었고 한 발이 살짝 터졌다는 그 의미를, 그 미사일이 정상 작동을 안 한 거였는지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발사였는지 이걸 짚는 보도 보신 적 있으세요? 지상파와 종합지만 보고 있으면 이 구도는 절대 안 보입니다. 적벽대전에서 100만 대군이 동남풍 한 번에 무너진 건 전력 부족이 아니었잖아요. 변수를 못 본 게 화근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그 변수를 짚고 있는 시점인데 그 변수 얘기는 안 하고 누가 누구랑 말이 다른가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누구의 어떤 이익을 위해 이 분석층은 가려지고 있는 걸까요? 그 질문이 다음 층의 핵심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5월 27일 발표 이후 11일 동안 호르무즈 정세는 별다른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1주년 기자회견에서 그 사안을 짚었어요. 사실 안 짚어도 됐던 자리예요. 자발적으로 분석 한 층을 더 얹은 셈입니다. 그게 뉴스가 됐고 그 다음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그 발언을 활용한 추궁이 시작된 거예요. 이 추궁의 프레임을 한번 보세요. 대통령이 조사단과 다르다. 국방부는 어느 쪽인가? 대통령 발언은 개인 의견인가? 이 세 질문이 한 자리에서 연속으로 나옵니다. 이건 정보를 얻는 질문이 아니라 대답을 강제로 양자택일로 끌고 가는 구조의 질문이에요. 국방부가 대통령을 평가하면 정부 내 충돌이 만들어지고 평가를 안 하면 무책임으로 그림이 잡힙니다. 이 모양새가 굳어지면 결과적으로 누가 가장 이득을 보게 되는지를 따라가 보면 그림이 정리됩니다. 정부 안에서 대통령과 군이 다른 말을 하는 그림, 이건 안보 컨트롤 타워가 흔들린다라는 메시지로 쓰이기 좋아요. 그 메시지가 가장 유용한 곳이 어딘지는 굳이 짚어드리지 않아도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 패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안보 사안에서 대통령 발언과 부처 발표를 비교해서 충돌 프레임을 만드는 보도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 패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짚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정부 안에서 여러 발언이 나오는 건 어느 정부나 늘 있는 일이에요. 외교부가 말하는 톤, 국방부가 말하는 톤, 청와대가 말하는 톤, 부처별로 강조점이 다른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 줄로 따와서 누구는 이렇게 말했고 누구는 저렇게 말했다라고 묶으면 멀쩡한 부처 간 톤 조율이 충돌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런 헤드라인 패턴이 안보 사안마다 따라붙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게 있어요. 그날 같은 브리핑에서 마지막에 나온 질문, 전쟁기념관이 왜 자료를 내렸냐는 질문, 이거 큰 사안이거든요.
6.25 전쟁을 중국식 표현인 항미 원조와 나란히 놓은 자료를 본지 취재가 시작되니까 내렸다는 게 그 기자의 질문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은 다음날 헤드라인에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조사단, 신경전 헤드라인은 도배가 됐는데요. 여러분, 이 질문의 가중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디에 더 많은 지면이 쓰이고 어디에 더 적은 지면이 쓰였는지, 주류 매체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이 지면 배분 자체가 신호예요. 기술 분석의 영역에서 가장 정확합니다. 미사일 잔해, 탄두, 파편, 색상 패턴, 전자기판, 거기서 누루 계열, 그것도 30년 전 생산된 구형 누루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건 누구도 부정 안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국가이란이 한국을 적대적으로 표적했다까지 한 번에 도출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에 외교적, 전략적 판단의 층이 한 단계 들어가야 해요. 대통령 발언은 그 한 단계를 짚은 거예요. 조사단 발표를 부정한 게 아니라 그 위에 한 층을 얹은 겁니다. 평가가 어긋난 게 아니라 다루는 층이 달랐던 겁니다. 이 한 문장이 왜 중요한지 풀어서 한 번 더 짚어볼게요. 기술조사는 무엇이 어떻게 쐈고 어디를 맞췄는가에 답합니다. 전략 분석은 그것이 누구의 어떤 의도를 향한 행위였는가에 답해요. 같은 사건을 보지만 던지는 질문이 다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답이 다른 사람의 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두 답이 같이 있어야 사건의 전체 그림이 보이는 구조예요. 그래서 국방부가 그 자리에서 풀어서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두 발언이 다른 층에서 다른 질문에 답한 거라는 그 구조를 브리핑 자리에서 풀려면 외교, 안보 분석의 기본 문법부터 설명해야 하거든요. 그건 1분짜리 답이 아닙니다. 처음에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통령 입장이 곧 정부 입장입니다. 이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자리였는데 왜 못 끝났을까요? 지금 보면 답이 나오죠. 끝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끝나서는 안 되는 자리로 짜여 있었어요. 그날 그 브리핑실에서 국방부는 어떤 답을 해도 헤드라인이 잡히는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딱 변사또 동원에 끌려온 모양새인데 변사또 역할은 국방부가 아니라 그 자리를 그렇게 짠 쪽에 더 어울리는 그림이에요. 답할 수 없는 질문을 양자택일로 던지고 답을 못하면 무책임으로 잡고 답을 하면 충돌로 잡는, 이게 동원 차린 모양새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 한 자리만 따로 보면 그냥 신경전입니다. 그런데 같은 패턴이 안보 사안마다 반복되면 이건 정부 내 정보 흐름과 발언 조율을 외부에서 흔드는 구조가 자리 잡는 거예요. 한 번이면 우연이고 두 번이면 패턴이고 세 번이면 시스템입니다. 당장은 헤드라인 하나입니다. 중기적으로는 정부 발언의 일관성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고 장기적으로는 안보 컨트롤 타워의 신뢰가 흔들리는 그림으로 쌓여요.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누군가 봐라, 이 정부는 부처간 조율이 안 된다고 정리하는 보도가 나올 겁니다. 그 보도가 무엇을 위해 쓰일지는 그 시점에 가서 보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호르무즈는 먼 곳 같지만 우리 화물선이 거기서 매년 수백 번 지나갑니다. 우리 원유의 상당 부분이 그 해협을 통해 들어와요. 그 자리에서 우리 배가 맞았다는 건 거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문제거든요. 주유소 가격부터 영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진영 논리로 풀 사안이 아닙니다. 한국 화물선이 호르무즈에서 맞았을 때 우리가 어떤 분석충의로 대응할지 그 결정 하나가 다음번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의 반응 속도와 방향을 정해 놓습니다. 한번 자동 반응의 길로 들어서면 다음에는 더 빨리 자동 반응으로 갑니다. 한번 신중 분석의 길을 만들어 두면 다음에는 그 길을 따라 한 번 더 들여다볼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브리핑에서 답이 안 된 마지막 질문, 6.25 전쟁 옆에 항미 원조라는 중국식 표현을 나란히 놓은 그 자료가 어떻게 기획됐고 누구의 손에서 검토를 통과했고 본지 취재가 시작되니까 왜 그 시점에 내려졌는지, 이건 그날 그 자리에서 풀려야 했던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도 같이 묻혔어요. 신경전 헤드라인 아래에서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날 그 브리핑은 신경전이 아니었습니다. 두 개의 다른 분석 층위가 충돌하는 것처럼 그려지는 동안 정작 풀려야 할 두 가지 누루미사일의 의도된 저위력이었는지 노후 탄두였는지, 그리고 전쟁 기념관이 왜 그 자료를 그 시점에 내렸는지, 이 두 질문이 한꺼번에 묻힌 자리였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호르무즈에서
우리 배가 또 같은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느 층의 분석으로 대응을 할까요? 기술 분석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서 강한 반응으로 가는 길과 전략 분석으로 한층 더 들여다보고 신중한 자리에서 시작하는 길, 이 두 갈래의 갈림길이 사실은 그날 그 브리핑실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면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같이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분석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